이 화두참문은 성성, 아주 맑고 맑은 따뜻한 그 성성과 적적이 적당해야 돼. 그것이 적당하면 즉 고르게 평등하게 가지면 깨침이 가깝다, 견성이 가깝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성성하고 적적을 보면 돼. 성성만 되고도 적적이 없으면 그건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래. 적적만 하고 성성이 없으면 그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적하면서도 아주 성성해야 돼. 그래야 참으로 제대로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선은 그 묘함이 성성한 데 있어요. 그 화두가 성성해서 몸이 아주 가볍고 편안하고 아주 거뜬해지면 지혜가 생겨요.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그런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막 나가요. 그냥 막 넘길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구절 안다 해서 내가 대단한 지혜를 갖췄다,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해야 돼요. 그런 정도는 얘들은 조금 지혜가 생겼다 해서 깨달았다는 것은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는 격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수미산이란 아주 대단한 그런 산 중의 산이래. 그걸 태우려고 하는 격이라는 거래요. 이 초보 단계일수록 지혜가 생겨도 절대 지혜가 생겼다, 내가 알았다, 뭐 어떤 분은 견성했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알았다고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상태가 되면 어디 가면 법문하고 싶어서 막 입이 건질거려요. 그럴 때도 잘 참고 자기 관리가 잘 돼서 어찌 그럴수록 더 애쓰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시절에는 화두는 상승하고 견해는 분명하나 자세히 점검해보면 그럴 때도 아주 은밀한, 아주 미세한 그 망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전혀 없어야 돼. 아주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신통한 그런 경계를 느낄 때도 있어요. 신통이란 보통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는 것을 신이라고 해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는 것을 신이라고 하고, 걸림없이 통한다 해서 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통은 있다가도 매하면 어두워지면 없어져 버려요. 이 조사문 중에서, 이 참선문 중에서는 신통을 논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 신통은 지엽적이고 현혹되면 본문사를 잃기 때문이래요. 그러나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문을 다 잠그고 정진을 하다가 보면 순간 문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는 바깥 경계가 보여요. 이 바깥 경계뿐만 아니라 몇십 리박, 심지어 몇백 리박까지도 보일 수가 있어요. 즉 안목이, 심안이 열리면 그래요. 저 흔히 그 천안통이다 합니다. 즉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어떤 장애물이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멀리까지 보이는 그런 경우를 말이에요. 제가
참선한 지 몇 년쯤 돼서인데, 강원도 어디에 어떤 노선님이 수행을 잘 하시는 그런 노선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물어 그 노선님 계시는 곳을 찾아갔어요. 강원도 그 강릉에서 좀 떨어진 명주군 어딘데, 조그마한 톡을 해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 꼭 촌 할아버지 비슷해요. 이북 출신인데 말씀도 아주 이북 토박이 그대로고요. 예. 근데 어쩌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진한 이북 사투리지만 아주 골수 그 정곡을 찌르는 듯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배우니까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 노장님이 무슨 도가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멀리 갔으니까 한번 자상하게 보자 해서 일거일동 자상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눈매라든지 그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가 있는 분이다, 그런 것이 느껴지대요. 하루는 그 노장님은 낮에는 하루 종일 일만 하시는 거래요. 밭에 나가서 밥 메고 거두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무하시고. 저는 이제 밥을 했고요. 저녁이면 같이 나란히 앉아서 정진했는데 한 9시쯤 됐는데 앉아 계시다가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이쿠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하면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안절부절 하시는 거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데 누구 집이 탄다는 거래요. 타도 막 크게 탄다는 거래요. 그러면서 덩짐을 쥐시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큰일 났다고 막 그러시는 거래요. 그 집이 어디냐? 그 토굴에서 한 40리가량 떨어진 집인데 노선님을 잘 모시는 그 보살댁이래요. 저도 한 2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좀 느끼는 점이 있어서 그냥 막 달려 내려갔지. 한 1시간가량 가니까 당도하겠대요. 집이 엄청 많이 탔어요. 타도 아주 꽤 많이 탔어요. 그래 자상하게 보고 좀 거둘 거 좀 거두러 드리고 그래 이제 올라가는 거래. 올라가니까 막 이래 고개 올라가니까 어서 오게 하면서 마중을 나와 계시는 거래. 그러면서 이 집 어디 어떻게 얼마나 탔지 가본 나보다 더 자상하게 하시는 거래.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노선님 말씀한 그대로라. 제가 올라와서도 조금 더 탄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 이 노장 참 어지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쯤 뒤인데 이제 점심 과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둘이 사니까 그 전날 밥이 좀 남았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노장님이 15명 분어치를 더 하라는 거래요. 뭐 하려고 그렇게 밥을 많이 하느냐고. 그러니까 해봐. 그러시래요. 하기 싫은 것을 이제 했다. 다 해서 이제 밥을 막 풀려고 하니까 17명 손님이 올라오는 거래요. 그거 가지고 나누어서 드리니까 딱 맞는 거래요. 그날부터는 노장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붙이지 않고 얼마간 모시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통이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즉 심만이 열리면, 심만이 이거는 누구나 다 열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심만이 열리더라도 혹 여러분이 정진하다가 혹 그런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아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느끼고 간직할 따름이지 그걸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하고 아는 소리하고 뭐 자기를 내세우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자기 마음이 허해져요. 매해요.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아주 허탈해요. 그래서 저 사무실체 같은데 앉아서 보면 손님이 오면 저 손님은 어디로 갈 것이다. 뭐 하러 오는 손님이다. 그런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별로 걷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걸어도 지칠 줄 모르는 거리. 그런가 하면 이 걸음도 아주 사뿐사뿐 그렇게 걷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좀 내성적이고 뭐 어디 가면 자기 주장도 못하는 좀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도 그 정도가 되면 아주 막 당당하고 남성적이고 큰 소리 땅땅 치듯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요. 남 앞에서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분도 즉 어눌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막 폭포수 같은 그런 말도 뭐 하기도 하고요. 그런 정도가 되면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좀이 쑤셔요. 막 건질건질해요. 어디 가면 아는 소리 하고 싶어서. 그런 보통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그런 아주 신통한 아주 신비한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모르는 것처럼 그저 고개 푹 숙이고 오직 화두만 하다가 보면 참으로 대단한 그런 견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두는 병중에도 중병에 들거든 한이 중병에 들면 이 화두를 놓기가 쉬운데 중병에 들어도 화두를 놓질 않아야 돼. 중병에 달수록 화두가 아주 상승하고 아주 적적한 그런 상태가 돼야 돼. 웬만한 병이 들어도 화두가 좀 돼서 아주 성성하고 적적한 그런 상태가 되면 온 몸에서 희열을 느낄 정도로 법열을 느낄 정도로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즐겁다고도 할 수 있는 그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것을 느끼기. 화두가 돼서 번외망상이 막 들끓다가 그런 번외망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맑아지면 묘한 기분을 느껴요. 그것을 흔히 법열이다 합니다. 그 진리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래요.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즐겁다고도 할 수 있는 그 말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느껴요. 그런 정도만 느끼면 웬만한 병은 저절로 나아요. 웬만한 것은 그건 뭐 염불을 해도 그렇고 추력을 해도 그렇고 어떤 것을 하든 그런 상태만 되면 웬만한 병은 저절로 나아요. 아주 중병, 지병 같은 것은 안 낫지만 웬만한 것은 낫습니다.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늘 화두만 하는 거래요.
그러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렇게 안정이 되고 안정이 돼서 참으로 좀 안정이 되면 이 맥박 뛰는 것까지도 아주 느리게 뛰어요. 아주 느리게. 맥박 뛰는 것까지도. 저 그만큼 안정이 된다는 거래요. 그런 상태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래요. 저 아주 좋은 상태인데. 그런 상태까지는 뭐 아시기가 어렵겠지.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뭐 장수하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옛날 스님들 뭐 100세다, 120세다, 140세다. 당신이 살 만큼 사시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런 그 생사까지도 자유자재로 하는, 좀 초탈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됩니다. 생사를 초탈한다, 뭐 자유자재한다, 이런 말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애쓰다가 보면 그런 것을 느껴요. 이것은 여러분이 꿈속에서도 화두가 여여한 상태, 뭐 화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다른 걸로 몽중이로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태가 되면 생사가 둘이 아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분명히 둘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 요즘은 첨단으로 3세 윤회가 증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뭐 첨단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생사가 둘이 아니구나, 윤회하는 것은 분명하구나, 그 스스로 느껴요. 그런 정도로 좀 느낄 정도면 이 자세나 생각이나 이 행동 하나까지도 사실은 예사롭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듯하게 제대로 뭐 살지 말라고 해도 안 살 수가 없어요. 인과가 분명하니까요. 옛날 중국에 이 동산사라는 그런 절이 있었는데, 그 수연이라는 선사가 계셨답니다. 그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래. 깨친 뒤에도 늘 탁발을 했어요. 즉 동량을 해서 대중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자비보살이라 아주 자비한 분이래. 여름에는 발가벗고 저녁이면 풀 속에서 모기한테 자기 피를 고양을 시켰는 거래. 모기한테. 큰 스님이라 해서 좋은 옷 같은 걸 해드리면 당신은 백겔루대기를 입고 막 깊고 떡 입고 떡 입은 볼품없는 그런 옷을 입고도 좋은 옷은 다 보시한 그런 대단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주변에서 아주 존경을 받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대중들한테 내가 멀지 않아 선정에 들 것이다. 선정에 들거든 벽돌로 쌓아가지고 안전고 자세 그대로 위에 이 지붕만 해서 내 3년 뒤에 깰 테니까 그래 잘 보관을 해달라 부탁을 하더라는 거리. 참 어느 날 선정에 드시는 거리. 그렇게 벽돌로 비바람을 면하게 해드렸더니 3년 만에 삐식이 깨듯이 일어나셔가지고는 아따 기분 좋다
하면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간 그 있었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또 지시라고 또 열심히 사시는 거래요. 어떻게 열심히 사셨느냐. 큰 절을 하나 짓는 거래요. 큰 절을 짓고 당신 할 만큼 해놓으시고는 어느 날 그 대중들한테 내가 오늘 갈란다 하는 거래요. 그때가 1002년 1018년이라고 해요. 섣달 금음 이틀 전인데 다시 이제 정에 들어가는 거래요. 선정에 드는 거래요. 그 선정에 들면서 49년이 지난 뒤에 내 무덤을 열어보면 내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그때 대해서 내 뒤처리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참 그대로 가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참 보존을 했는 거래요. 이 49년이 지났어요. 예. 그때 그 정관이라는 그런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그 태수 지방 그 관료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무덤을 봤다는 거래요. 파보니까 돌아가셨는데 꼭 피부가 산 사람 비슷하더라는 거래요. 너무 산 사람 같아. 그래서 이 검치를 해가지고요. 그 저의 그 서쪽에 어떤 법당에 잘 모셔서 그 중생들의 귀처가 되겠다 해서 당시에 화제가 됐다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선이 참으로 깊으면 3년간이나 심지어 49년간 그렇게 선정에도 들었다는 그런 그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선정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즉 화두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신심일체, 모라일체가 돼야 돼. 화두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화두에 완전히 빠진 상태. 화두하는 곳이 내가 축소산지 여러분의 아파트인지 모를 정도로 막 앉았는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빠진 그런 상태를 우리 선정이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선정에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정에 들 때는 이 평시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얼굴이나 뭐 가슴이나 어깨나 손이나 좀 보통 때보다도 좀 약간 그 물속에 들어가면 이 바다 같은 데 들어가면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좀 무겁게 느껴지.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주 편안하지. 어쨌든 그런 선정에 깊은 선정에는 들어가야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 그 선정에서 나요. 선정에서. 선정은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그런 지혜를 낳습니다. 그 선정으로 말미암아서요. 범보의 경지를 뛰어넘고요. 부처가 되고요. 즉 생사까지도 초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그 선정의 힘이래요. 옛날에는 아주 대단한 그런 스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왜 적으냐. 즉 선정을 익힌 그런 스님들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깊은 그런 선정까지도 좀 들어서 정말 이 공부가, 이 화두가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 것을 느껴서 여러분이 이 화두한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
정말 복이 많다. 나아가서는 오직 이것뿐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화두에서 인생의 참 행복을 느끼고 보람과 긍지도 꼭 이 공부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은 아주 좋은 길을 택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래요. 최상승의 길이래요. 사실 이 이상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부심과 공지를 느껴도 좋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려면 화두가 돼야 됩니다. 화두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웬만한 방법은 초보 단계는 느낄 수가 있어요. 초보 단계.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 번뇌망상을 좀 없애는 그런 정도는 초보 단계는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글은 이 몽중이려 고매이려 그 견철을 넘어서 깨치고 생사까지도 초탈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화두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검은 밤에 저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그 무수한 별들 같은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도 뭐 많은 도인이 계셨지만 아주 대단한 그런 도인들이 참 많았어요. 세계 요즘 문화유산이다 해서 이런저런 문화유산을 많이 세계 보물로 지정도 합니다마는 가장 뛰어난 보물 중에 보물이 옛 스님들의 의록이래. 이거는 뭐 아주 대단해요. 이건 아주 대단해요. 그런 대단한 그런 법문도 하고 그것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방법은 화두가 최상승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하기가 어렵다고도 하지만 처음에 잘 안 되는 분은 수식관을 말씀드렸죠. 수식관을 좀 하시되 수식관으로 안정이 되거든 반드시 꼭 화두를 해서 화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뭐 아주 잘 들어오셨어요. 이 주사위는 여러분에게 이미 던져져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잘 관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으로 변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니 팔자는 못 고친다 그런 말을 하지만 팔자까지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화두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자체를 완전히 원점에서 막 새로 만들듯이 시나리오를 새로 쓰듯이 써서 못난 사람을 부처처럼 만들고 아주 참 둔한 사람을 지혜가 총초롱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일생을 정말 잘 살았다는 말을 참으로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길은 아주 좋은 길을 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느냐가 중요한데 참으로 애쓰면 또 이외로 쉽고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렇게 애쓰긴 좀 어렵더라도 늘 노력하고 애쓰다가 보면 되는 날이 있을 거래요. 그럴 때는
그간 어렵고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진정한 복락을 누릴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좀 특별한 그런 생각을 하셔서 정진을 좀 잘해서 이 늦은 밤에 온 보람과 긍지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